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한농대학교 전산전자공학부에서 3D 프린터 100번 활용하기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3D 프린터를 소개할 유준상, 박은지, 김민수라고 합니다. 3D 프린터를 활용하기 이전에 3D 프린터에 대해 알고 친해지는 시간이 먼저 필요한데요. 친해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잘 알아야 하죠. 이번 시간을 통해 3D 프린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3D 프린터를 접할 기회가 많고 또한 많은 메이커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서 3D 프린터에 대해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3D 프린터란 CAD로 제작된 3차원 디자인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파우더나 필라멘트 등의 소재를 한 층씩 쌓아 올리는 제작 방법을 활용하여 3차원 입체 형상을 제작하는 프린터입니다. 기존의 2D 인쇄 프린터는 종이 위에 잉크를 분사하여 인쇄한다면 3D 프린터는 입체 형상을 인쇄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3D 프린터는 적층 가공 또는 쾌속 조형기라고도 불리며 영어로 AM, RP, AM은 Additive Manufacturing, RP는 Rapid Prototyping 등의 약어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이를 이용하여 프로토타입을 빠르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15년부터 온 오프라인 매체를 통하여 3D 프린터를 이용한 다양한 사례들이 소개되면서 3D 프린팅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시 그림의 방식은 차후에 설명하겠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인 FDM 방식의 3D 프린터입니다. 3D 프린팅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위 사진들이 일련의 과정을 간단하게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실제 다양한 많은 툴과 프린터 등이 있지만 우리 학부 프린터 기준으로 가져온 사진입니다. 3D 프린터를 사용하는 경우 가장 먼저 3D 모델링 툴을 이용하여 3D 모델을 제작해야 합니다. 제작을 하게 되면 확장자가 STL인 파일이 만들어지는데 이어서 제작한 모델의 3D 프린터가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3D 프린터가 이해할 수 있는 코드인 G코드로 바꿔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만 하면 사실 끝입니다. 만들어진 G코드를 3D 프린터로 옮겨주기만 하면 필라멘트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세팅되고 일정 시간 동안 필라멘트를 적층하여 해당 모델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학부에 있는 3D 프린터처럼 적층하는 방식의 3D 프린터만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3D 프린팅 목적도 실제 프린팅에 사용되는 재료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보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많은 3D 프린팅 방식이 존재합니다. 우리 전산전자공학부에서 관리하는 3D 프린터는 FDM 방식, Fused Deposition Modeling, 융합된 열 가소성 물질을 이용하여 적층하는 모델링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이는 고체 기반의 열 가소성 재료를 열을 가해 녹여서 노즐을 통해 압출한 다음 해당 재료를 적층해서 모델을 만드는 방식을 말합니다. FDM 방식의 경우 다른 방식에 비해서 출력 소재를 쉽게 바꿀 수 있으며 산업 쓰레기가 매우 적게 나오고 고가의 부품이 없고 재료가 저렴하여 가격 및 유지보수 비용이 저렴한 편입니다. 하지만 열 가소성 소재를 녹여서 쌓는 방식이므로 강한 열에 수축될 수 있으며 적층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출력물의 퀄리티가 낮아 후가공 작업을 필요로 합니다. 출력 속도 또한 굉장히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출력 방식이 있는데 SLS, SLA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먼저 SLS 방식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Selective Laser Sintering 이라는 의미의 SLS는 말 그대로 선택적으로 레이저를 쏘아 경화시킨다는 뜻입니다. 플라스틱 파우더를 강한 레이저로 쏘게 되면 닿은 부위가 녹으면서 굳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파우더를 굳히고 또 그 위를 파우더로 다시 얇게 덮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모델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마지막 후처리 단계가 남았는데 출력 완료된 모델은 프린터 베드 속에 분말 안에 묻혀 있습니다. 바로 주변의 이 분말들이 모델을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서포트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서포트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표면의 파우더를 털어주는 디파우더링과 용도에 따라 필요한 경우
표면 마감 처리 및 채색 작업으로 마무리하면 모든 과정이 완료되게 됩니다. 그럼 SLS의 특징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서포터를 따로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하학적 설계 등 복잡한 형상의 출력에 용이합니다. 두 번째, SLS는 단순 테스트 용도가 아닌 최종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학부의 3D 프린터의 경우에는 완제품보다는 시제품을 만드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SLS 방식으로 뽑은 모델의 경우 시제품이 아닌 양산품으로 사용할 수 있어 자동차, 항공, 소비재 등으로 활용 범위가 꾸준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재의 잠재력이 높습니다. 즉, 재질의 물리적 특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로 이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강성, 내구성, 난연성, 열 저항성 소재에서부터 탄성을 함유한 엘라스토머, 산업용 나일론 소재까지 모델의 활용 목적과 용도에 따라 다양한 산업용 소재를 이용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스테레오 리소그래피 아프레터스의 약자인 SLA는 경화성 수지 조형 방식으로 가장 오래된 3D 프린팅 방식입니다. 1984년 척 헐이라는 사람이 특허를 낸 등록 상표이나 모든 광경화성 수지 조형 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소재로는 레진이라고 불리는 액상의 광경화성 수지를 사용합니다. SLA 방식의 작동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레진이 담겨있는 수조에 프린트 베드가 잠겨있고 그 위로 UV 레이저를 조사합니다. 레이저가 레진에 닿으면 광경화 작용에 의해 레진이 굳어지며 레이어가 만들어지는데 레이저의 방향은 반사경을 이용한 스캔 시스템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가 완성되면 베드가 하강하고 레진이 그 위에 균등하게 도포될 수 있도록 추가로 공급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 모델이 완성되며 레진의 소재에 따라 추가로 세척과 경화 작업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SLA 방식은 정밀도가 높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FDM 방식의 경우 노즐 직경에 따라 출력 퀄리티가 달라지는데 레이저는 그것보다 훨씬 얇게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정밀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출력 표면 상태도 굉장히 우수하고 가동되는 기계적인 부분은 수직축 하나뿐이기 때문에 고장날 염려도 적습니다. 다만 기계나 재료가 비싸 개인용으로는 부적합하고 출력에 사용되는 레진의 경우에는 보관이 어렵고 악취도 심하며 유해하기까지 합니다. 이외에 독특한 방식을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리면 바로 폴리젯 방식입니다. 바로 전에 설명한 SLA 방식과 잉크젯 방식을 섞은 듯한 방식인데요. 이 방식에서는 분산 레진을 즉시 UV 램프로 경화시키면서 적층해 나갑니다. 수조 전체를 한 종류의 레진으로 채워야 하는 SLA에 비해 여러가지 색상과 재료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3D 프린터의 정의와 전체 출력 과정, 3D 프린팅 방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첫 번째 파트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3D 프린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3D 프린팅에 꼭 필요한 필라멘트를 어떻게 선택하는지, 출력 시 어떤 바닥 보존물을 선택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프린팅 시 발생하는 불량 문제를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